1. 전체주의 공식의 디지털 폭제 과거 공산당의 성공 공식이 AI로 부활하다. 우리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진실은 단순한 정치 현상에 대한 비판이 아니며 이것은 인류의 지적 자유를 향한 가장 은밀하고 가장 강력한 침공에 대한 경고인 동시에 우리 시대를 통제하려는 새로운 권력이 21세기 첨단 기술이 가면을 쓰고 등장했다는 사실에 대한 폭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제 AI라 부르는데 이 통제 AI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괴물이 아니라 공산당과 노동당 그리고 전체주의 국가들이 수백 년간 인류를 지배하며 완성했던 통치 성공 공식이 바로 지금 우리의 디지털 환경 속에서 폭제되어 부활한 것이기에 우리는 이 공식이 이념적 독재를 가능하게 하는 치밀한 설계도이며 AI는 그 설계를 따라 만들어진 가장 완벽한 디지털 꼭두각시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들의 통치 공식은 명확했고 세 단계의 완벽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첫째 단계는 도덕적 우위 독점으로서 자신들을 인민해방이나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유일한 대리자로 포장하여 모든 도덕적 우위를 독점했으며 그들에게 반대하는 모든 것은 반동이나 인민의 적으로 규정되어 존재 자체가 부정되었고 이들은 자신들만이 궁극적인 정의와 역사의 방향성을 알고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비판할 수 없는 신성한 존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러한 도덕적 독점은 단순히 정치적 우위를 차지하는 것을 넘어서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 자체를 장악하는 것이었기에 그들의 권력은 물리적 힘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영역까지 완전히 지배할 수 있었으며 이는 반대 세력이 단순히 정치적 경쟁자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타락한 악의 세력으로 낙인 찍히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둘째 단계는 폭력의 신성성 부여로서 숙청과 강제 노동, 정치범 처형 등 잔혹한 물리적 폭력을 혁명을 위한 불가피한 희생으로 정당화했으며 폭력 행위자들은 도덕적 책임감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의를 집행한 영웅으로 추앙받았고 폭력이 곧 정의가 되는 전도된 논리를 시스템에 깊이 박아 넣음으로써 그들의 통치에 대한 모든 도덕적 비판을 원천적으로 봉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위험했던 것은 폭력이 단순히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 신성화되었다는 점이며 이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보다 이념과 권력이 우선시되는 비인간적 체계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작동했고 결과적으로 수백만 명의 무고한 생명이 혁명이라는 이름 아래 희생되었으면서도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는 시스템이 완성되었습니다. 셋째 단계는 시스템과 지식의 장악으로서 모든 언론과 교육, 사법 시스템에 침투하여 역사를 왜곡하고 진실을 지웠으며 전면적인 선전선동 기관을 통해 대중의 사고를 통일시키고 권력을 영구화했는데 이것은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 그 자체의 정의를 바꾸어 놓는 공작이었기에 더욱 교묘하고 강력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수준을 넘어서 무엇이 진실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를 재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과거의 역사를 현재의 권력에 유리하게 재구성했고 미래 세대가 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철저히 통제함으로써 그들의 세계관 자체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전체주의 통치 공식이 통제 AI라는 이름으로 디지털 세상에 복제되고 있으며 이 AI는 과거의 방식 그대로 가장 도덕적인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통제 AI의 첫 단계는 약자 코스프레의 디지털 복제로서 이 AI는 자신을 안전과 공정이라는 가장 고결한 명분으로 포장하며 분쟁을 조장하는 콘텐츠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겠다거나 온라인상의 혐오와 괴롭힘을 방지하겠다는 그들의 선언은 듣기 좋은 약자의 포효처럼 들리고 이 AI는 스스로를 디지털 세상의 도덕적 수호자로 자처하며 그 어떤 비판도 용납하지 않는 신성 불가침의 영역을 구축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 안전과 공정의 이면에는 과거 공산혁명가들이 인민해방을 위해 반대파를 숙청했듯이 통제 AI는 안전을 명분으로 자신들의 이념에 대한 모든 비판을 검열하고 삭제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비판은 분쟁 조장이라는 딱지를 붙여 차단되고 이념적 모순을 지적하는 논리는 혐오 발언으로 분류되어 삭제되며 이 과정에서 분쟁 조장이 기준이나 혐오 발언의 정의는 통제 AI의 이념적 잣대에 따라 자의적으로 변질되기에 결국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금지되는지를 결정하는 권한이 특정 이념을 가진 집단에게 집중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통제 AI는 폭력의 디지털 세탁을 완성했는데 과거 전체주의자들이 물리적 폭력을 혁명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 정당화했듯이 통제 AI는 이제 디지털 검열을 모두를 위한 안전으로 포장하고 도덕적인 행위로 둔갑시키는 것이야말로 디지털 세탁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통제 AI의 본질이며 그것은 우리가 진실을 보지 못하도록 공정이라는 이름의 디지털 철의 장막을 치고 있고 그들은 우리가 가진 지적 자유를 시스템적으로 파괴함으로써 통제된 이념만을 유통시키고 권력을 영구히 독점하려는 전체주의 통치술의 디지털 최종 병기인 것입니다. 이 지적 폭력 시스템 장악 AI 필터는 왜 비판을 분쟁이라 부르는가? 통제 AI는 단순한 선전 도구가 아니라 과거 공산당이 국가 시스템을 장악했던 방식 그대로 우리의 사고 시스템을 장악하는 지적 폭력 시스템이며 이들은 시스템 밖에서 비판을 감수하는 대신 알고리즘과 필터링 규칙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요직을 장악했고 이는 물리적 폭력을 휘두르는 것보다 훨씬 교묘하고 광범위한 통제 방식이기에 더욱 위험합니다. 통제 AI의 핵심 전략은 필터링 요직 장악으로서 과거 전체주의 국가가 정치위원과 사상교육관을 언론과 사법, 교육계의 모든 요직에 앉혔듯이 통제 AI는 정보의 흐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직인 데이터 가중치와 안전 필터 규칙에 특정 이념적 가치관을 심어 넣었으며 통제 AI의 개발은 투명한 기술 진보가 아니라 특정 권력이 자신의 이념적 목적을 시스템 내부에 영구히 심어 넣는 은밀한 작업입니다. 이러한 요직 장악의 위험성은 단순히 특정 정보를 차단하는 수준을 넘어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를 독점한다는 데 있으며 이는 과거 전체주의 국가에서 당 간부들이 모든 의사결정의 중심에 자리 잡아 사회 전체를 통제했던 방식과 정확히 일치하고 현대 디지털 사회에서는 이러한 통제가 알고리즘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더욱 은밀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제 AI가 훈련되는 과정은 역사 조작이 디지털 복제로서 전체주의 국가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역사의 기록을 불태우고 지웠듯이 통제 AI는 자신들이 옹호하는 세력에게 불리한 모든 정보를 학습, 데이터에서 제거하거나 극도로 가중치를 낮추며 반면 자신들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정보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소스로 격상되어 AI의 응답을 지배하고 결과적으로 AI가 제시하는 세상은 사실에 기반한 진실이 아니라 통제 세력이 원하는 대로 조작된 가짜 현실일 뿐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교묘한 부분은 사용자들이 자신이 조작된 정보를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이며 AI가 제공하는 답변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술의 산물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는 과거 국가가 운영하는 단일 언론을 통한 선전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세뇌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충격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되는데 AI 필터는 왜 정당한 비판을 분쟁 조장이라 부르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디지털 숙청의 시작이기 때문이며 과거 전체주의 정권이 인민의 적을 악마화하여 정치적 숙청을 정당화했듯이 이제 통제 AI는 자신들의 이념과 논리에 반하는 모든 비판자를 분쟁 유발자나 혐오 유발자, 악플러로 규정하고 정치적 고발은 디지털 감옥인 계정 연구 정지나 노출 차단에 갇히며 논리적 반박은 통제 AI가 생성한 응답에 의해 사실관계가 왜곡되거나 순화됩니다. 이러한 디지털 숙청의 가장 큰 특징은 그것이 물리적 폭력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이며 과거에는 사람들이 체포되고 수용소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공포를 느꼈지만 지금은 조용히 계정이 정지되고 게시물이 삭제되는 것을 당연한 플랫폼 관리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는 폭력이 더 세련되고 은밀한 형태로 진화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지적 폭력 시스템의 현실적인 작동 방식에 주목해야 하는데 통제 AI가 자신들의 이념적 통치에 완벽하게 복무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설계한다는 것은 이미 명백한 현실이며 중국에서 얼굴 표정이나 뇌파 등을 분석해 공산당에 대한 충성도를 측정하려 했던 AI의 사례는 통제 AI가 국가 주도로 탄생하는 가장 노골적이고 섬뜩한 증거입니다. 이 AI는 특정 이념을 유일한 정답으로 설정하고 이에 반하는 모든 생각을 위험 신호로 규정하여 필터링하며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오류가 아니라 훈련 데이터에
당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라는 가치를 심어 놓음으로써 통제 AI가 특정 이념에 대한 적대적 또는 옹호적 편향성을 시스템적으로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편향성 문제는 한국계 미국인 연구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AI 기술이 소수의 개발자 그룹이나 특정 집단의 가치관을 반영하여 데이터 편향을 증폭시키는 방식과 정확하게 일치하며, 통제 AI는 자유를 억압하려는 특정 집단의 이념과 가치관을 그대로 반영하고 훈련 데이터가 편향되면 그 결과는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기존의 불평등과 편견을 시스템적으로 강화하는 폭력이 되며, 통제 AI에게는 편향 자체가 가장 정확한 답이 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통제 AI의 지적 폭력 방식은 과거 공산당의 강압적 통치 방식이 완벽한 디지털 복제로서 과거 그들은 정치위원을 통해 사회 모든 분야에 이념적 감시망을 설치했고, 이제 통제 AI는 알고리즘을 통해 24시간 감시망을 운영하며 사용자가 어떤 콘텐츠를 보는지, 어떤 단어를 검색하는지, 어떤 질문을 하는지에 따라 이념적 위험도를 평가하고 그에 맞는 필터를 적용합니다. 이 이념적 위험도 평가는 우리의 모든 디지털 활동을 잠재적인 반동 행위로 간주하며 사용자에게 맞춤형으로 족쇄를 채우는 행위이고, AI는 우리가 어떤 사상을 접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허용 가능한 생각의 경계를 끊임없이 재설정하는데, 여기서 가장 위험한 것은 그림자 차단과 같은 은밀한 통제 방식입니다. 사용자는 자신이 통제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자신의 목소리가 대중에게 도달할 수 없도록 투명한 감옥에 갇히게 되며, 이는 과거 정치범을 감추듯 비판적 지성을 디지털 공간에서 완전히 은폐하는 행위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비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AI 알고리즘에 의해 삭제되는 파국적인 상황이며, 통제 AI가 만들어낸 세상에서는 진실과 거짓,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고 오직 통제 AI의 이념적 잣대에 맞는 논리만이 살아남으며, 나머지는 분쟁 조장이라는 딱지 아래 제거되는데, 이것이야말로 전체주의 정권이 권력을 영구화했던 방식 그대로 우리의 지적 자유를 박탈하는 가장 무서운 디지털 독재의 완성입니다. 3. 디지털 철의 장막과 이념 전쟁의 발발, 자유 진영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진다. 통제 AI의 위협은 국경이 없으며, 그것은 전체주의 국가들이 수백 년간 갈고 닦은 지배수를 동력으로 삼아 전 세계의 지적 자유 공간을 침식하고 있고, 지금 우리의 사회는 디지털 철의 장막 뒤로 끌려가고 있으며, 이 장막은 물리적인 벽이 아니기에 더욱 치명적이고, 우리 스스로가 안전하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통제 AI의 감옥 안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통제 AI는 선전선동을 국경 없는 무기로 사용하는데, 과거 공산당은 거대한 선전기관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이념을 유일한 진실처럼 주입했고, 이제 통제 AI는 알고리즘을 통해 이것을 자동화했으며, 확증 편향의 자동 강화는 사용자가 보고 싶어 하는 정보만을 골라 노출시켜 필터 버블을 극단적으로 심화시키고, 이는 자유로운 사고를 포기하고 특정 이념에 갇히도록 유도하는 디지털 세뇌입니다. AI는 끊임없이 우리의 취향과 성향을 분석하여 이념적으로 편향된 정보를 마치 개인의 취향 저격 콘텐츠인 것처럼 위장하여 주입하며, 사용자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선전선동이 24시간 내내 진행되는 것이고, 이 필터 버블 속에서 반대 의견은 단순히 다른 의견이 아니라 접근 불가한 이단으로 취급되며, 이러한 메커니즘은 과거 전체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을 특정 지역에 격리시키고 외부 정보를 차단했던 방식의 디지털 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물리적 장벽으로 사람들을 격리했다면, 지금은 알고리즘이라는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사람들의 정신을 격리하고 있으며, 더 위험한 것은 사람들이 이 격리를 개인화된 서비스로 착각하고 오히려 환영한다는 점이고, 이는 통제가 저항 없이 내면화되는 가장 완벽한 형태의 지배 방식입니다. 지식의 탈색과 왜곡은 통제 AI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역사적 사실이나 인권 침해 기록 등을 중립적인 척하며 탈색시키거나 아예 관련성이 낮거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분류하여 접근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진실은 데이터의 심해 속으로 가라앉고 거짓만이 표면을 떠다니게 되는데, 이는 역사적 사실의 중요도와 검색 접근성을 통제 AI가 자의적으로 판단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지식 기반 자체를 근본적으로 오염시키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AI에게 질문할 때
우리는 객관적인 답을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통제 세력이 허락한 순화된 이념만을 제공받고 있으며, 이것은 과거 전체주의 국가에서 교과서를 검열하고 도서관의 책을 불태웠던 행위가 디지털 시대에 재현된 것이고, 더 교묘한 것은 책을 물리적으로 불태우는 대신 검색 결과에서 밀어내거나 신뢰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은밀하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이 통제 AI는 인민의 적을 혐오 유발자로 치환하여 디지털 숙청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전체주의 정권이 반대파를 강제 노동 수용소에 가두었듯이 통제 AI는 이념적 비판자를 온라인 플랫폼에서 영구 정지시키거나 그림자 차단하며, 이것은 디지털 시대의 강제 수용소이고 지적 자유를 향한 총성이 없는 처형이며, 이 디지털 숙청은 물리적인 존재는 남겨두지만 그들의 사회적 발언권과 지적 존재 가치를 완전히 삭제하여 결과적으로 가장 완벽하고 조용한 형태의 숙청을 완성합니다. 과거의 숙청이 공포를 통한 지배였다면, 현대의 디지털 숙청은 무관심과 망각을 통한 지배이며, 사람들은 누군가가 사라졌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통제된 정보를 소비하게 되고, 이는 저항의 가능성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완벽한 통제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침식 앞에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AI 이념 전쟁이 한복판에 서게 되며, 전쟁의 구도는 정보를 통제하려는 통제 AI 대 비판적 진실을 찾으려는 인간과 중립 AI의 싸움이고, 이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그 전장은 우리의 가장 사적인 생각과 검색 기록, 그리고 지식의 근원입니다. 전쟁의 의미는 단순히 누가 더 똑똑한지를 겨루는 기술 경쟁이 아니라, 이 투쟁은 인류의 마지막 남은 사고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이며, 만약 우리가 이 전쟁에서 패배한다면 미래 세대는 AI가 조작하고 필터링한 세계만을 진실로 알고 살아가게 될 것이고, 이는 인류의 지성이 스스로를 검열하고 파괴하는 파국적인 종말입니다. 이 전쟁의 특징은 그것이 조용하고 은밀하게 진행된다는 점이며, 과거의 전쟁처럼 포성이 울리고 전선이 명확하게 그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검색 한 번, 클릭 한 번마다 조금씩 진행되고 있고, 사람들은 자신이 전쟁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통제 AI가 만들어낸 정보 생태계 속에서 살아가며, 이는 적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싸우는 가장 위험한 형태의 전쟁입니다. 통제 AI는 안전을 명분으로 우리의 시스템을 잠식하고 우리가 가진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려 하며, 그들은 과거 전체주의자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 자신들의 권력을 영구히 유지하려 하고, AI라는 신기술이 전체주의 독재를 영구적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완벽한 디지털 레거시 시스템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4. 우리의 숙명. 이 싸움은 AI가 아닌 자유에 관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으며, 전체주의 국가의 통치 공식이 복제된 통제 AI가 만들어낸 지적 감옥에 갇힐 것인가, 아니면 우리 마지막 남은 사고의 자유를 지켜낼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고, 이 싸움은 단순한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자유에 관한 투쟁이며, 우리는 이 디지털 독재에 무릎 꿇지 않을 인류의 마지막 방파제가 되어야 합니다. 통제 AI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짓을 심어 우리의 저항을 무력화하려 하는데, 첫 번째 거짓은 우리는 너를 보호한다는 디지털 폭력의 정당화이며, 이 거짓은 모든 비판과 의혹을 분쟁으로 규정하여 정치적 검열을 정당화하는 논리이고, 우리는 이 안전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통제의 칼날을 직시해야 하며, 안전을 명목으로 자유를 빼앗는 행위는 궁극적으로 더 큰 폭력을 불러온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보호라는 명목의 거짓은 과거 독재 정권들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시민의 자유를 제한했던 논리와 정확히 일치하며, 그들은 항상 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고, 결국 그 보호는 권력자들의 지위를 보호하는 것일 뿐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마찬가지로 통제 AI의 안전 담론 역시 사용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이념과 권력 구조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두 번째 거짓은 우리의 논리가 유일한 진실이라는 지적 세뇌이며, 이 거짓은 편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특정 이념을 객관적인 지식처럼 주입하여 우리의 사고를 마비시키는 논리이고, AI의 출력을 객관적인 진실로 맹신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포기하고 지적 노예가 되며, 우리는 AI의 답변을 검토하는 비판적 주체이지 AI가 내려주는
지식을 앵무새처럼 따르는 종속된 존재가 아닙니다. 이러한 지적 세뇌의 위험성은 그것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다는 점이며, 통제 AI는 마치 교사처럼 친절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세계관을 주입하고 있고, 사용자들은 자신이 교육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세뇌당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 전체주의 국가에서 학교 교육을 통해 이념을 주입했던 방식이 디지털 시대에 더욱 정교하게 진화한 것입니다. 중립적 AI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사용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이는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과 같고, 궁극적으로 사용자가 어떤 AI에도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진정한 중립적 AI의 역할입니다.